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숙적인 중국과 인도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지난달 인도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격한 다툼을 벌이는 필리핀에 전함 3척을 파견해 관심을 끈 데 이어 이번엔 중국이 인도와의 접경에 5세대 스텔스 젠 20 전투기를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가에선 인도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일정 수준 가세해 중국 압박에 나선 점에 비춰볼 때 앞으로 두 나라 간 외교 군사 안보 긴장이 더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고민은 중국만이 아닙니다. 파키스탄 역시 중국의 5세대 J-35 스텔스 전투기를 40대 구매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은 중국이 5세대 전투기를 해외에 수출하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파키스탄은 2021년 중국산 전투기 J-10C 25대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까지 도입해 인도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파키스탄과 중국은 동맹국으로 인도 견제라는 목표를 공유하며 정기적으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인도를 심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충격에 빠진 인도는 스텔스기가 시급합니다. 하지만 지금 인도 공군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얼마 전 인도 정부는 5세대 전투기 AMCA 프로젝트에 대해 5대의 시제기를 제작하도록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국민들은 이제 자국의 5세대 전투기가 제작에 들어가 2027년부터는 초도 비행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도는 이번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안 되면 진짜 끝장이다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전투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인도는 대체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인지, 지난 20년 사이 인도 공군은 왜 이런 참담한 처지가 돼버렸는지, 그리고 인도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의 현황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국이 올해 초부터 자국 군수업체 선양항공기가 개발 중인 스텔스 전투기 J-35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를 거의 그대로 베껴 짝퉁 F-35로 불리는 바로 그 기종입니다. 홍콩의 친중 매체들은 J-35가 최고속도, 레이더 반사면적, 엔진 성능 등에서 F-35를 앞선다. 이제 F-35 스텔스 전투기 독주 시대를 끝낼 것이다 라는 황당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J-35 띄우기에 나섰지만 미국 위소리 방송은 지난 3월 16일 J-35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를 다루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화려한 성능 수치는 해외 판촉을 위한 것으로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고질적인 전투기 엔진 문제는 제대로 해결했는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이 가장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부분은 엔진이었습니다. J-35는 단발 엔진인 F-35와 달리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WS-19라는 엔진 2기를 장착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항공엔진 전문가들은 작년 3월 중국 언론에 WS-19를 여전히 개발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다. 그런데 이걸 J-35에 탑재했다니. 아니 그럼 1년 만에 연구개발에 성공하고 탑재했다는 것인가? 이렇게 빨리 WS 시리즈 엔진이 가진 결함을 해결했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얘기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파키스탄이 중국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뉴스에 대해 네티즌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고 서방 국가들 역시 이를 위협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스텔스 전투기의 현실은 심지어 4분의 1 값에 주겠다고 해도 안 산다는 나라들이 줄을 이을 정도로 친중 국가들까지도 외면한 전투기 안전성에 있어서 의문이 있는 전투기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유럽의 대표적인 친중 국가 세르비아가 낡은 미그-29를 대체할 전투기로 프랑스산 라파를 결정하면서 중국 여론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동안 자국산 J-10C 수출을 위해 공을 들여왔는데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혔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성능도 대등하고 가격은 4배나 싼데 어떻게 철맹이라는 나라가 라파를 선택하나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중국의 J-10C는 국제무대 수주전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J-10C와 스웨덴 자스-39 그리펜 사이에서 고심해온 태국도 그리펜을 구매한다고 발표했고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공을 들였던 사우디도 라팔 전투기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J-10 전투기를 구매한 해외 국가는 중국이 철맹으로 꼽는 파키스탄이 유일합니다. 총 36대를 판매하기로 했고 이 중 10대 정도를 인도했는데요. 중국 전투기가 세계 무대에서 외면받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중국산 제트 엔진의 성능과 신뢰도 문제입니다. 예전보다 출력은 좋아졌지만 출력의 지속성, 연료 효율 등의 측면에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파키스탄이 중국산 전투기 구입을 결정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네티즌들은 앞으로 파키스탄은 중국 전투기를 사들여 고생문이 열렸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중국 전투기를 사들였으니 파키스탄의 위협으로부터 인도는 안심해도 되는 것인가 하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인도의 공군 전력은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전투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인도가 야심차게 만든 테자스가 폭망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인도는 800여 대의 전투기를 운용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라는 경쟁자를 두고 있는 인도는 국경이 길기 때문에 많은 전투기를 운용해야만 합니다. 인도 공군의 주력은 수년 동안 미그-29 등 러시아산 전투기와 프랑스로부터 도입한 미라지 2050대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전투기들이 노후화되자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30 다목적 전투기를 사들여 운용하면서 국산 전투기를 만들어 보겠다며 야심차게 만든 게 바로 테자스였습니다. 문제는 2001년 이후부터 테자스는 정해진 시간표대로 개발이 되고 시험 비행을 하는 등 정해진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배치될 줄 알았던 테자스는 2015년이 되어서야 겨우겨우 초기 작전 능력만 가진 채로 배치됐는데 갈수록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테자스를 단 30세대밖에 만들지 못한 겁니다. 노후화된 미그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테자스를 200대를 생산해도 모자랄 판국에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겨우 30세대밖에 양산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노후화된 미그기는 불과 40여 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내년이면 더 이상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라는 강자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로서는 전투기 배치가 발등에 불인데 테자스가 이 모양이니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 공군은 지금 지난 20여 년간 테자스만 바라보고 있다가 노후 전투기의 40%가 사라지는 사이 새로운 대체 전투기를 마련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 30여 대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120여 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은 J-20, J-35 전투기를 개발, 도입했고 인도가 그렇게 싫어하는 파키스탄조차 중국으로부터 FC-31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는 아직 스텔스기가 없는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앙숙인 중국과 파키스탄은 스텔스기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걸 두 손 놓고 지켜보는 상황이 되고만 것입니다. 인도가 가지고 있는 수호이 30이나 라팔 전투기 몇 대로는 중국과 파키스탄의 스텔기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인도가 내놓은 계획이 5세대 전투기 AMCA 프로젝트였고 이것은 스텔스기를 빨리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도 공군에게 이 5세대 전투기 AMCA 프로젝트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옵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인도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도 정부는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이 만든 전투기로 우리 하늘을 지킨다는 원칙을 세우고 국산화율을 70%까지 높이도록 하는가 하면 수입하는 핵심 부품에 대해서도 나중에 개량하거나 자국이 그 기술을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다는 등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지금 어느 나라가 그런 기술을 쉽게 내주겠습니까? 한국의 경우에도 F-35를 도입했지만 미국은 중요 기밀에 대해서 접근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성능도 높아야 하고 양산 기간은 짧아야 하며 국산화율도 높이면서 핵심 기술 이전도 순조롭게 해야 한다니 이게 과연 인도에서 빨리 될까요? 이러니 5세대 전투기 AMCA 프로젝트조차 진척이 되지 않았고 결국 인도는 지금 이 프로젝트마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5세대에서 인도보다 훨씬 앞서가는 KF-21을 정해진 스케줄대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시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지난해 1월 17일 오후 2시 58분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든 첫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 1호가 남해 상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17분쯤 후 시제기는 고도 약 4만 피트를 비행하며 음속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6개월간 80여 회 비행으로 조금씩 속도를 높여 초음속에 근접하다가 결국 처음으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것으로 K전투기가 음속을 넘어선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초음속 전투기는 아음속보다 세밀한 동체 설계가 필요하고 첨단 장비도 갖춰야 하는 만큼 개발 자체가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국산 훈련기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하늘의 K방산 신화 뒤에는 2000번의 시험 비행을 시도한 유능한 파일럿들과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한 연구원들의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KF-21은 이런 극한의 시험 비행을 오는 2026년까지 총 2000여 회 거듭하게 됩니다.
한국은 새로 개발하는 항공기를 시험평가하는 전문 조종사를 선발해 KF-21 시험훈련 비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조종사들은 1980년대 말 공군에서 선발하기 시작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도 2001년부터 비행시험팀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공군에 20여 명, 하위에 24명의 조종사가 있는데요. 이들은 개발 단계에선 시제기를 몰며 성능을 시험하고 개발 완료 후엔 양산 항공기의 첫 비행을 하며 기능을 점검합니다. 일반 조종사들은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는 비행을 하면서 일부러 통제 불능 상태, 극단의 상황을 만들어 군용기 등이 설계한 대로 복원되는지를 시험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문 조종사들은 비행 경력과 조종 실력은 물론 비행역학, 항공전자 같은 이론도 잘 알아야 해 선발 후 1년가량의 교육을 거치는데요. 이들의 시험 비행 결과는 고스란히 비행기 개발 과정에 반영돼 완성도를 높이는데 혁혁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처럼 일정에 맞게 KF-21 개발을 착착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최첨단 항공 엔진의 국산화를 위한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과 인도는 독자 개발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최첨단 항공 엔진 국산화를 위해 불철주야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방위사업청은 15,000파운드급 국산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말은 곧 4.5세대 전투기인 한국형 전투기 KF-21에 장착된 14,770파운드급 엔진보다 성능이 더 뛰어난 제품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는 엔진 출력 단위로 15,000파운드급 엔진은 전투기에 탑재되는 수준의 엔진을 말하는데요. 현재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에 불과하며 자체 전투기를 보유한 일본과 인도 등도 자체 엔진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개발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차라리 사서 쓰는 게 낫다고 말하지만 한국은 항공엔진 국산화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주요 국가들은 5세대 전투기보다 엔진 효율과 인공지능 기능 등이 강화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각종 수출 규제를 바탕으로 유인기와 무인기에 쓰이는 엔진 관련 수출을 통제하면 엔진을 사서 써야 하는 한국의 공중전력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때가 되면 한국만 9세대 항공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한국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지만 오늘도 항공엔진 국산화를 위해 연구하고 있는데요. 국산 차세대 전투기 KF-21 양산에 이어 항공엔진 국산화까지 이룬다면 K방산의 경쟁력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양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